안녕하세요. 배우 곽민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화관에 처음 갔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에 멀티플렉스관이 처음 들어설 때였거든요. 근데 동네에 한 11개관을 가지고 있는 공룡 같은 멀티플렉스관이 생겼다고 해서 이모하고 이모부가 저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무려 그 영화도 고질라였거든요. 엄청 재밌게 보고 신나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당시 반에 좋아했던 친구한테 이제 같이 영화관에 가지 않을래? 이러면서 골랐던 영화가 무려 러브레터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러브레터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 당시 때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그래서 아무튼 그때부터 영화관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랑 다 같이 큰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은 영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 팝콘 냄새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자주 영화관에 찾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동생하고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방학 때 그 방학 기간 안에 그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를 다 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그만큼 영화관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제가 오늘 어떤 주제를 들고 왔냐면요, 바로 꿈인지 영화인지라는 주제로 영화 5편을 골라왔는데요. 왜 이 주제로 영화를 골라왔냐면 제가 그때부터 영화를 볼 때면은 과몰입돼가지고 이제 술에 취하듯이 영화에 취해서 극장에서 나온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면서 영화관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만들었던 영화 5편을 골라왔습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꽉 차서 이렇게 뭔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 힘든데요. 그때가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꿈인지 영화인지라는 주제로 골라온 5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꿈인지 영화인지 첫 번째 영화, 수면의 과학입니다. 수면의 과학은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작품인데요. 미셸 공드리 감독의 작품은 저도 처음에는 이터널 선샤인으로 접했는데, 대학 때 제가 짝사랑했던 친구가 이 영화를 소개시켜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 또한 짝사랑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당시 저는 짝사랑을 하고 있었고, 그 친구가 추천해준 이 영화를 보고 정말 몰입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단편 영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수면의 과학을 보고라는 영화였는데요. 현실하고 영화를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였는데, 그 얘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영화의 매력을 소개하자면 아마 미술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감히 제가 표현하자면 미셸 공들이라는 장인의 수공업 한정판이라고나 할까요? 그 CG가 없거든요. 미술에 CG 없이 실제 소품들로 미술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유니크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영상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미술만큼이나 매력적이었던 건 배우들의 연기였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샬롯 갱스부르라는 배우,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이라는 배우, 알랭 샤브라는 배우들의 다른 작품들을 찾아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재미는 엔딩이에요. 엔딩을 저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너무 재밌게 남는데요. 저도 그때 마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합니다. 두 번째 영화, 소림축구입니다. 저는 소림축구 이전에 주성치 영화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또 제가 소림축구에 대해서 감히 이야기를 하자면 주성치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완성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주성치 영화 특유의 그 천연덕스럽고 엉뚱한 그 코미디에 화려한 CG까지 가미되어서 진짜 활용 정점을 찍었던 영화였는데요. 근데 지금 다시 보면 좀 너무 민망해서 고개를 젓게 만드는 장면들도 있지만 정말 잊을 수 없는 명장면들, 몇 가지 장면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중 하나의 장면은 극중 주인공인 주성치 배우가 만두를 하나 더 먹기 위해 조미 배우에게 아름답다고 거짓말로 노래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노래에 감명받은 그 주변 사람들이 광장에서 다 같이 그 노래로 춤을 추면서 플래시몹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발리우드 영화 감성인데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 때 그 영화를 보고 너무 충격적으로 웃겨서 와 정말 대단하다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요. 또 하나의 명장면은 아비 역으로 나온 황인밀 배우님과 밤무대에서 이제 세상을 평정시킬 히트곡을 만들겠다며 이제 밤무대 공연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주성치는 무쇠다리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 황인밀 배우님은 무쇠머리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관객들이 오해해서 서로 그 부위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너가 무쇠머리라며 하면서 무쇠머리가 아닌데 무쇠머리라면서 때리고 너가 무쇠다리라며 하면서 다리를 때려서 이제 두 인물들이 엄청 아픈 장면들이 있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조미 배우가 맡은 아메라는 캐릭터인데요. 그 캐릭터가 이제 눈물의 태극권을 연마해서 악당들을 마지막에 물리치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네. 약간 저의 약간 인생관까지 이제 영향을 줄 정도로 그 장면이 명장면이었습니다. 아직 당신은 주성치를 모르신다면 소림축구 입문용으로 강추드립니다. 꿈인지 영화인지 세 번째 영화 중경상림입니다. 주성치만큼이나 홍콩 영화에 저를 빠지게 만들었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왕가희 감독입니다. 감히 제가 또 왕가희 감독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2병 감성의 최고봉이 아닐까. 제가 왕가희 감독님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네. 제 친한 동료 강동원 감독과 김시인 배우와 함께 그 카메라하고 마이크만 짊어지고 홍콩에 가서 영화를 만들어 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무모한 행동이었는데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경험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서 만들어 온 영화가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시나요와 제가 연출한 홍콩 멜로였는데요. 특히나 홍콩 멜로는 왕가희 감독 영화의 오마주로 가득 찬 영화예요. 예, 만약에 오재미동에서 또 한번 상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GV까지 책임지고 저희 멤버들을 데리고 올 생각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편의 옴니버스로 구성된 영화인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금성무 배우가 연기한 경찰 2232 마약 밀매상 임청아 배우가 연기한 마약 밀매상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양조위 배우가 연기한 경찰 663을 짝사랑하는 단골집 점원 페이의 위험하고도 귀여운 짝사랑 이야기인데요. 두 편 중에서 뭘 더 좋아하냐고 짓궂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왕페이 배우님의 그 유니크한 연기와 양조위 배우님의 그 눈빛 연기를 잊을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조금 더 좋아하는데요. 내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소라는 명대사와 주옥 같은 OST를 남긴 중경상림 다시 한번 강추드립니다. 꿈인지 영화인지 네 번째 영화 존 카니 감독의 싱스트리트입니다. 네, 존 카니 감독의 음악 영화는 유명한 게 너무 많아요. 네, 비긴 어게인, 원스, 그리고 싱스트리트. 그 중에 저의 마음을 가장 취향 저격했던 영화는 싱스트리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가정 형편상 그 전학을 가게 돼요. 주인공 코너가. 근데 이제 좀 불량 학생들이 많은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좀 적응을 못하던 와중에 라파냐라는 그의 마음을 흔드는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그녀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밴드를 급결성하게 돼요. 그게 싱스트리트라는 밴드를 급결성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밴드 활동을 하면서 꿈을 찾게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만 봤을 때는 좀 뻔한 성장 영화, 음악 영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에 조금 더 특별한 매력들이 있는데요. 그 소림 축구를 보셨을 때 오합지졸 그 축구단 멤버들이 매력이 있듯이 싱스트리트 멤버들도 저마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이제 짠내나고 엉뚱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밴드를 하는 그 내용이 너무 매력 있어요. 네, 감독님이 비전문 배우들 위주로 캐스팅을 했다고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요. 진짜로 나중에 필모를 찾아보니까 싱스트리트가 마지막인 배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만큼 감독님이 모든 캐릭터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영화일수록 매력 없는 캐릭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악역을 맡은 인물들마저도
나중에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악을 즐기게 되고 자신감을 찾게 되는 싱스트리트 멤버들을 보면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또 형 브랜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그 동생 코너를 정말 괴롭히는 존재, 약간 한량 같고 백수 같고, 그렇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오히려 선생이나 부모들이 방황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부모나 선생들을 대신해서 조력자, 코치? 어쩌면 부모나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게 브랜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슬픔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싱스트리트 강추드립니다. 꿈인지 영화인지 마지막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입니다. 이 영화는 저도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게 만드는 영화였어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도 아직까지도 좀 잘 모르겠거든요. 그만큼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볼 생각인데요. 이 영화에서 처음에는 그 주인공 크레이그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주인공에게 이입을 해서 보다가 나중에는 이 주인공이 너무 밉고 못나고 결말을 파국으로 이끌어 가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 인물들은 다 저마다 존 말코비치가 되고 싶어서 안달난 인물들인데요. 그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존 말코비치가 되는 건지, 존 말코비치가 돼야지 자신이 이루려는 욕망을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각본가가 찰리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찰리 카우프만은 이터널 선샤인을 쓴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들은 정말 그 인간 내면의 심리를 정말 디테일하게 다루고 있는 점들이 너무 매력이 있거든요. 이터널 선샤인도 무의식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 영화도 약간 무의식과 인간의 본연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영화 정말 강추드립니다. 네, 이렇게 꿈인지 영화인지 5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저 정말 이 영화 고르는데 머리에 쥐가 났었거든요. 영화 5편만 고르는 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하는 영화들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저도 나중에 누가 좋아하는 영화 5편을 뽑았을 때 그 안에 제 작품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오재미동 많이 사랑해주세요.